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찾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단순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하고 지금 잘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Y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Y를 찾는 세 가지 도구들을 찾고 그다음에 Y를 찾은 다음에 그럼 그다음부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룹핑으로 잘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요소로 나누거나 아니면 시간으로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멋진 프로젝트를 찾는 법. 자, 어떻게 하면 멋진 프로젝트를 찾는가? 다 이게 사람들의 꿈이죠. 그런데 어떻게 멋진 프로젝트를 찾을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9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쇠락한 애플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품의 가짓수를 350개에서 10개로 줄인 거예요. 자, 애플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도 10개를 넘어서는 프로젝트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만고만한 자잘자잘한 프로젝트를 잔뜩 하고 있으면은 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나는 당연히 S급 프로젝트 하고 싶죠. 근데 맡기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이건 때려치고 저는 S급 프로젝트를 할 인재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이런 자잘한 업무들은 맡기지 말아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를 가지고 멋진 프로젝트를 찾아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좁쌀 서말 대신 호박 하나. 제가 되게 존경하는 CEO분이 늘 임원들한테 트레이닝 시켰던 거예요. 임원들이 그 경영자 회의에서 사업 발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항상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좁쌀을 가져오지 말고 호박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쌀 서말이나 호박 하나나 크기는 비슷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좁쌀 서말은 그냥 이것저것 했다라고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호박 하나는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좁쌀 서말과 호박 하나, 호박 사업을 어떻게 만드냐를 보여드릴게요. B급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뭔가 좁쌀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바쁜 건 알겠어. 그 다음에 고생한 건 알겠어. 근데 뭐 했지? 열심히 하던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는 막 너무 억울하죠.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위에서는 그래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더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화가 나죠. 자, S급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나의 호박 사업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뭐냐면 해야 할 것도 있지만 안 해야 할 것들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가 진짜로 원하려고 하는 진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이 얘기하는 게 해야 될 사업을 정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절대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거 얘기했을 때 이건 안 해야지. 주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안 해야지.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뭔가 긴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급하지 않은 거면 안 해야지. 중요한 거 먼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할 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걸 중요한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씩 예시를 드려볼게요. 멋진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드는가. 자, 이게 멋진 프로젝트를 할 때 완전 새로운 거, 정말 기존에 안 해봤던 거, 세상에 이런 걸 하다니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거를 제안했을 때 들어줄 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도 써보지 않은 정말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제품이 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아니요. 한 번도 아무도 안 써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봤던 사업, 그 다음에 누구도 본 적 없던 거 이런 거는 기발한 발명이지 회사에서 하는 기획이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멋진 프로젝트는 80%는 익숙한데 새로운 게 20% 정도 가미된 거. 이게 가장 좋아하는 포맷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 업무 모으기부터 시작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S급 프로젝트 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기존 업무 때려치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S급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갔어요. 자, 그러면은 상사가 그래 너는 S급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해 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S급 프로젝트는 일상 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해보세요. 이 회사가 기존에 있던 미디어 업체인데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조직의 Y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조직이 다 이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뭐 채용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시키고 그냥 원래 하던 거대로 그냥 열심히 했으면은 그냥 원래
원래 자기가 월급 받고 해야 되는 업무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거죠. 경영지원본부에서 이제 채용 담당자인데 목표를 삼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가 지금 디지털 그 플랫폼 회사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만약 그게 잘 되기 위해서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는 인재가 있어야 되고 이미 있는 인재가 그렇게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디지털 그 플랫폼 회사로 우리가 그 국내의 탑 그 5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분야의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을 뭐 1,000명 확보하는 그 전략을 이제부터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한 방향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그 기존에 있는 전통 플랫폼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로 플랫폼으로 바꿀 수 있게 DNA를 바꾸기 위해서 직급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1년 동안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뭐 원래 뭐 채용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사람들 말 안 나오게 그냥 잘해 이 정도의 업무였는데 갑자기 채용 교육 담당자가 회사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핵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 여기서 그냥 지원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주도적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에스크 프로젝트로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원래 하던 그냥 경상 업무, 그냥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에스크 프로젝트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조직의 맥락에 정확하게 맞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에스크 프로젝트 원래 하고 있던 채용, 원래 하고 있던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 업무 키우기인데요.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고 매번 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운영처럼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상 업무 키우기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10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똑같이 힘을 분산하면 기억이 안 나요. 만약에 B급 프로젝트를 10개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10%, 10%, 10%, 10%, 10% 이렇게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강약약, 강약약 이런 식으로 1사분기에 하나 또는 반기별로 하나 힘을 막 줄 프로젝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또 채용 담당자예요. 자, 이제 상사가 지시가 내려왔어요. 신입사원이 애사심이 너무 없다. 어떻게 좀 올려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Y, 맥락을 찾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갑자기 신입사원 애사심이 왜 나온 건가? 그거에 따라서 예절 교육을 할지 뭘 할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일하다 보면 일을 엄청 이상하게 하겠죠. 자, 그래서 맥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게 혼난 거예요. 뭐 때문에 혼났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석 달 안에 30%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율을 낮춰라가 미션이에요. 자, 그럼 방향을 정확하게 정했죠. 자, 그러면 보통의 담당자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계획 가져와 라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B급 프로젝트를 자신 있는 거, 자기가 친숙한 걸 가져와요. 신입사원 기존 직원 1대1 멘토링, 신입사원 도서구입비 증대, 동호회 가입 장려, 인사 담당자와 월 1회 간담회. 이건 페널티죠. 자, 그 다음에 고충 상담 채널 확충, 1박 2일 제주도 워크숍 추진, 단체 문화 행사, 영화, 연극 등 분기별 추진, 뭐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거 잔뜩 이렇게 써와요. 자, 그럼 이거를 추진하는 담당자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너무 바빠요. 이게 가짓수가 일단 너무 많거니와 심지어 이게 하기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도 멘토링을 받기 싫어요. 그 다음에 기준직원도 멘토링을 하기 싫어요. 근데 막 아유 내 얼굴 봐서 해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막 조직생활이 이런 거야 막 협박해가지고 서로 괜히 막 서로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막 간식비 주면서 둘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회사 사람하고 같이 동호회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여간 다 싫어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추진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런데 담당자는 정말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기기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성과를 평가한다고 보세요. 이렇게 써온 담당자한테 S 고가를 주시겠어요? 안 줘요. 너무 자잘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좋은지도 모르겠고 너무 자잘해서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자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힘을 탁 키우실 걸 차라리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좋은 연회장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지만 이렇게 좋은 연회장에 이제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저희 회사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웰컴 키트 드리고 막 금반지 손에 끼워드리고 막 감사패 드리고 막 정신없게 해서 해드려요. 그 다음에 대표님이 앞에 나와서 우리 회사 비전 프레젠테이션 정말 그 앞에 투자자들 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막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제도는 어떻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우리 비전은 이렇고 앞으로의 미래 이렇게 갈 거 이렇게 좋은 인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얘기하고 그 경영지원본부장 나와가지고 아 우리 복지 어떤 것이 있나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별로 각 파트장들이 앉아가지고 아 우리 본부의 사업은 이렇고 앞으로 비전 이렇고 직원은 이렇게 가서 할 거고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해서 정신이 막 혼미하게 해서 보내드려요. 그다음 맛있는 것도 많이 드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신입사원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우리 팀장님 때문에 나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나마 안 나가겠어요? 내가 그 둘레길을 걷던 이 추억 때문에 안 나가겠어요? 아니면 그나마 부모님이 아유 그렇게 비전이 있고 너한테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한 회사인데 1년만 좀 생각해 보지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만두겠어요? 후자죠. 이것 때문에 멀쩡한 직원도 나갈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됐을 경우는 담당자는 너무너무 바쁘지만 오히려 효과도 없을 뿐더러 위에서 봤을 때 쟤는 맨날 바쁘더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니까 비죠. 그쵸?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슷한 업무가 고만고만하게 있다라고 말하면 1사분기에 하나, 분기별로 하나, 1년에 하나 그 업무 중에서 힘을 좀 줄 프로젝트를 정하세요. 그래야지 저 친구 뭐 한 친구야? 이거 한 친구가 그 친구예요. 아 맞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이력서에 쓸 때도 그걸 이력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업무 중에서 하나를 키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세상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변형하는 게 맞습니다. 자, 보면은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준비물을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정말 새로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가 나온 거냐? 아니에요. 80%는 기존의 인터넷 강의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다만 분야가 취미인 거고 또 하나의 그 하나의 한 끝이 준비물을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0%는 익숙한 비즈니스 모델, 자신 있고 이미 전통적인 모델에서 한 끗, 20% 정도만 다르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성공하는 거지 정말 80%가 새롭고 20%가 약간 익숙하고 이런 걸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면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룹 차원에서라도 정말 몇 년에 한 번 정도 도전할 만한 사업이에요. 자, 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 그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위탁 생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잘 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삼성전자가 잘하던 사업이에요. 뭐냐면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영역이 뭐냐면 글로벌에 있는 그 반도체를 국내에서 완벽하게 똑같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미 있는 이 제품을 완벽하게 똑같이 정말 높은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이게 반도체 파운드리 방식인데 제약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완벽한 품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품질 관리라든지 완벽하게 방진이 가능한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게 이미 있는 노하우란 말이에요. 80%는 이미 잘하는 분야고 20%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고른 거죠. 이런 경우가 성공하는 거고 이런 분야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경영진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방식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빼는 거. 이것도 새로운 비즈니스나 멋진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쪼갠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빼거나 바꾸거나 하는 방식만 가지고도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걸 쪼갠 다음에 하나를 변형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요한 핵심을 빼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거 빼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빼면은 업무 개선이죠.
근데 야, 이건 빼면 안 되지 않니? 하는 걸 빼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인 거예요. 자, 보면 이케아의 사업 모델을 볼게요. 자, 이케아의 사업 모델 전체 프로세스,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디자인하고 부품 제작하고 조립해서 창고에 넣었다가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은 배송해서 설치해서 AS에 줘요. 자, 이케아는 여기서 뭘 뺐어요? 조립을 뺐죠. 야, 조립 빼면 안 되지 않니? 하는 걸 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모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그대로 따라하는데 하나만 뺀 거예요. 조립은 고객이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죠. 이것처럼 핵심 요소를 찾은 다음에 야, 이건 빼면 안 되지 않니? 하는 걸 하나 빼면은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분말 포카리 스웨트예요. 이것도 어떤 거였냐면 요소들을 찾은 다음에 아까 이케아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찾은 거였죠. 이거는 요소들을 찾은 다음에 이 중에 빼면 안 되는 걸 빼본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였냐? 음료수인데 음료수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빼면 안 되는 걸 뺐습니다. 물을 뺐어요. 야, 이렇게 음료에 물 빼면 안 되지 않니? 이런 거죠. 근데 물을 뺐어요. 그러면 물을 빼니까 뭐가 나왔냐면 분말 포카리 스웨트가 나왔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특히 아웃도어를 많이 하는 그런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물만 보장이 된다라고 말하면 음료수를 메고서 아웃도어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포 이렇게 달랑달랑 이거 하나에 깨끗한 물만 보장이 되면 그냥 물통에 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전거, 산악 자전거를 한다던가 캠핑을 한다던가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빼면 안 되는 걸 뺀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요소를 빼보면서 우리가 해볼 만한 거를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중요한 핵심을 빼는 거예요. 자, 중요한 핵심 바꾸기도 있는데요. 제가 요소를 쪼개거나 프로세스를 쪼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들이 이거예요.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법의 빨대예요. 마법의 빨대가 뭐냐면 이제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가 이제 뭐 딸기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우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아이들이 그 우유를 먹게 되었을 때 요소들을 다 보는 거예요. 보면은 뭐냐면 흰 우유 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초코맛, 딸기맛, 바나나맛 이런 파우더나 아니면 플레이버 뭐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빨대를 통해서 애들이 먹는 거죠. 자, 이 요소 중에서 분할을 한 겁니다. 뭐냐면 그 바나나, 딸기, 초콜릿 그 플레이버나 그 맛을 우유 속에 넣는 게 아니라요. 빨대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흰 우유에다가 그 딸기맛 빨대를 빨면 딸기 우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코 빨대를 넣으면 초코 우유가 돼요. 그러면 아유 그냥 뭐 딸기 우유 먹으면 되지 왜 이걸 쓰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보통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에 그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생우유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흰 우유, 그러니까 생우유를 많이 먹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 먹이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이걸 빨대를 통해서 흰 우유를 많이 먹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저도 하나 먹어봤는데 똑같습니다, 맛이.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도 요소를 분할한 다음에 요소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넣는 거죠. 나머지는 원래 하던 기존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시는 거지 세상에 없던 걸 찾으시면 안 돼요. 선불카드 사업 모델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프로세스로 쪼갠 다음에 순서를 바꿨어요. 자, 선불카드가 어떤 거예요? 보통 저희가 통신사를 통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가 이렇죠. 첫 번째는 통신사 선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이것저것 생각해서 요금제 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화 사용하고 네 번째는 요금 고지서 받고 다섯 번째는 요금을 지불하고 다시 그 다음에 3단계 전화기 사용부터 다시 되돌아가죠. 근데 선불카드는 뭘 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요금을 지불한다를 1단계 위로 올린 거죠. 자, 이게 순서만 바꾼 것만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멋진 프로젝트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1단계와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뭐냐면 일상 업무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연말에 실적이 평가가 되는 그런 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내 사업을 맞추는 겁니다. 그거는 일상 업무 모으기라고 해요. 자, 일상 업무 키우기는 뭐냐면 고만고만한 업무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다 해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적어도 1, 4분기 하나, 분기별로 하나 내가 힘을 빡 줄 프로젝트를 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인데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경우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80%는 익숙한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게 20%여야 돼요. 무슨 되게 무슨 발명왕이 되시는 것처럼 막 완전 신선한 아이디어를 해야 된다고 막 강박관념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아요. 80%는 익숙하고
20%는 낯선 거. 이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낯설게 만들 거냐? 요소들을 쪼개거나 프로세스대로 쪼갠 다음에 그중에서 야, 이건 없애면 안 되지 않니? 하는 거를 빼는 거예요. 또는 전체 요소를 쪼개거나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방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치매 노인을 위한 제품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치매 노인, 이 경우에 저희 페르소나를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중에 이분을 정한 거예요. 뭐냐면 하루 종일 누워 계신 분이에요. 움직이지 못해요. 이분의 가장 꿈은 뭐냐? 원하는 그 꿈은 뭐냐? 열망은 뭐냐라고 봤을 때 햇빛 좀 쬐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햇볕을 쪼개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햇볕을 쪼개는 햇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쪼개는 거죠. 뭐냐면 그래. 태양광, 햇빛하고 똑같은 조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햇빛을 쬐을 수 있겠구나. 아침에는 좀 더 약간 낮고 정오에는 좀 더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그 하루에 사는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걸 내가 누워서도 느낄 수 있구나 라고 하려면 이렇게 조명을 만들면 어떻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 신체적 약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너무 사회 공헌성, 그 다음에 막 도와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워있는 사람,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건강한 햇빛을 쪼개 만드는 조명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전국 요양병원에 3,000개를 배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치매 노연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 프로젝트, 멋진 프로젝트를 찾는 겁니다. 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서비스 이런 걸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시각장애인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안내가 잘 되게, 그 다음에 뭐 위치 추적, 그 다음에 뭐 센싱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밑단의 Y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에요. 편의점 좋아하죠. 20대 청년이 편의점 좋아하는 청년이 이제 시각장애인 청년이 편의점 가려고 하는데 에러가 뭐냐? 점자가 안 돼 있어서요. 이분들한테는 음료가 이렇게 보여요.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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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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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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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악당은 뭐냐? 내가 옆에 사람이나 점원한테 물론 물어보면 말을 해주겠죠. 이게 뭐 봉봉인가요? 물어보면 말은 해주겠죠. 근데 그 청년의 악당이 뭐예요?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일일이 남한테 그렇게 막 아쉬운 소리, 도움을 요청하고 호의를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Y를 찾는 사업이 뭐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제품을 생산한다니까 일일이 다 그 점자를 넣어주세요라고 말하기에는 그건 또 생산 라인을 건드려야 되는데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분이 움직일 때 뭐 센서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앞에 섰을 때 제품이 그 점자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게 무슨 제품인지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있게 인식하는 뭔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시각장애인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토탈 솔루션.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민감하게 센싱할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무리 없이 이걸 센싱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 인구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 센싱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여러 분야에 되게 신산업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게 프로젝트가 되는 거지. 이제 막 너무 막 도와주고 시혜성이고 그다음에 캠페인성 물론 그것도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더 멋진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를 찾는 게 중요하시겠죠. 소방관을 위한 제품 서비스 프로젝트를 만든다. 이때 소방관을 그냥 챌린지 프로젝트, 응원 프로젝트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열감지 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소방관 같은 경우는 열감지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이게 그 어떤 게 보면은 저기가 실제로 타고 있는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한데 막 문을 연다든지 그래서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되게 쉽게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해서 열 감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특별히 뜨겁고 어디가 특별히 좀 서늘하고 하는 걸 봐서 아 저쪽이 지나지구나
라고 해서 발견할 수 있게 해서 그 위험도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그 Y를 얘기하는 거에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이 여기 갔을 때 그 열망, 꿈 또는 악당을 말씀드렸잖아요. 소방관들이 이제 어디가 불의 진원지인지 알고 싶다라는 게 열망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이게 어디서 열이 나고 이렇게 진화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정말 미약한 그런 체온밖에 없는 사람이 저기에 누워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제품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모호하게 있는 그런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가 될 거고 어느 상황에도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옆에서 막 열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열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 재난 현장이든지 정말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예요. 당연히 공항이나 이런 데서도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역량이나 실력을 확실히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안하시는 분들은 시혜성, 캠페인성 이런 것보다 훨씬 조직에서 인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멋진 프로젝트 만드는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열심히 일하고도 조직에선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력서에 쓸 거 없어. 성과에 쓸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멋진 프로젝트를 찾아내는 법을 배우셔서 업무에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나 외부에서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